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STO라고 하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하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거.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레이븐코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했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각 대선 주자들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또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아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이러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디지털화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이게 올 2월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오고 아이디어를 계속 디벨롭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TO를 저희가 꾸준하게 스터디하다 보니까 그렇지. 부동산 문제를 왜 아날로그적 사고 방식에서만 접근하려고 하지? 이것을 디지털 방식에서 접근하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게임의 룰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기존의 사고에서 브렉스루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입니다. 이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한 명이 꼭 아파트든 또 내가 어떤 것을 거주해야 되는 이러한 소유권을 가질 때 모든 짐을 한 명이 다 소유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짐으로 따진다면 한 명이 모든 짐을 다 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리스크도 또 수익도 한 명이 다 가져가게 되는 이런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구조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유권의 구조를 뭔가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뭔가 게임의 룰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뭔가 디지털 사고로 바꾸면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데서 출발을 해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많은 사람이 서로 짐을 나누고 소유권을 분배하면 이것이 공유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모두가 다 주인이자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STO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던.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STO라고 저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STO라는 것은 Security잖아요. Security Token Offering. Security라고 하는 건 증권이거든요. 이것을 주식처럼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권의 구조,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STO 대신에 DAO라고 하는 디지털 애셋 오너십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소유의 개념을 우리가 디지털 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왜 한 명이 꼭 소유해야 되지? 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또 부부의 공동 명의로도 되긴 하지만 이것이 왜 꼭 한 명이나 두 명이 소유해야만 되냐? 부부 요즘에 부부 공동 명의도 하죠. 이것을 많은 사람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소유를 해야만이 투자 자산이 될까? 이런 것에서 의문을 가지죠. 따라서 우리는 소유권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유할 수 있으면 해결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공유 지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아니겠냐. 그리고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디지털 자산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디지털 애셋 어퍼링이었는데 이것을 오너십이라고 제가 바꿔봤습니다. 자, 부동산 디지털화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방법이죠. 자, 이 그림은 제가 레이븐코인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것을 또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또는 연립주택, 빌라 등 간에 한 사람이 소유를 했단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내가 살든 투자해서 주인이 갖고 있든 만약에 주인이 여기서 살지 않고 특정한 주인이 있다면 여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설립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세입자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 여러 명이 이것을 토커나이즈도 하는 겁니다. 즉 디지털화해서 이것을 여러 명이 보유하게 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 보유하게 하고 그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나는 살고 싶어. 그러면 당신 들어가서 살아. 나머지는 이 집만 투자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소유자이자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사용자라는 것은 결국은 입주자죠. 나 이 안에 들어가서 살게. 그러면 입주자는 전체의 지분, 만약에 이것이 10억짜리의 아파트라면 이 중에서 최소한 20%는 입주자는 내야 돼. 그러면 2억만 내고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늘은 이 아파트가 가치 상승에 따른 어, 수익을 낼 수 있죠.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사람도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소유자이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입자라는 말,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서 입주자는 뭔가 최소한의 어떤 입주 조건, 그죠? 이 조건에 적합한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입주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일부, 예를 들면 10억짜리 중에서 2억을 내면 나머지 8억 정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뭔가 이자 개념으로 매월 배당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들도 투자한 가치나 보람이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나중에 상승에 따라서 이 토큰의 가격도 또는 이 디지털 자산의 가격도 오르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일부 팔고 나가고 싶으면 그냥 바로 거래소에서 팔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수익을 보고 끝까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에 있던 이런 소유자, 즉 투자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매월 일정량의 배당이라든가 또는 이 건물의 아파트 거주용 이거의 가치 상승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좀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하면 바로 투자자이자 소유자가 바로 되는 것이죠. 기존의 전통적인 아날로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뭐 이런 말도 없어지고 세입자 이런 말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긴 투자자와 거주자 이 두 가지 개념만 있게 되고 모두가 다 소유자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세입자는 들어가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았던 사람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도 볼 수도 있고 또 본인도 일부 투자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투자한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전체 이 집에 돈을 다 물면서 굳이 내가 들어가서 살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집을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른 데 가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주택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대신 투자라는 개념만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소유자이면서 투자자이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처럼 한 사람이 100채, 200채, 300채씩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현물을 디지털 자산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통해 소유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서 보셨지만 5억 원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걸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토커나이제이션 하지만 사실 디지털화 하는 거죠. 디지털화해서 이것을 다 쪼개는 겁니다. 요 집 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구분 소유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토큰당 예를 들면 10,000원씩 하면 뭐 5만 원어치 사는 사람도 있고 1억 원어치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이 있겠죠. 여기에 따라 각각의 지분은 달라지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화를 하면 기존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소유의 개념에서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죠? 아날로그적 사고 접근 방식에서는 단독 지분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단독 지분 소유권을 확보를 통해서 재산권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자산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디지털적인 접근 방식을 하게 되면 공유 지분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 소유권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법적인 어떤 효력도 한번 살펴보죠. 기존에는 이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소에 와서 관리를 이제 받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법무사도 개입되고 중개업자도 개입되고 다 개입되게 돼 있죠. 그렇지만 디지털적 접근을 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 소유권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DAO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은 이제 바로 토큰을 사는 순간 또는 디지털 자산 요 소유권을 사는 순간 그냥 소유권이 바로 이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동화 수익증권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이죠. 수익증권은 그야말로 증권이고 소유자는 따로 있죠. 그렇지만 이것에서는 바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게 만들자 하는 것이 이 디지털화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시큐리티가 아니라 오너십을 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는 여기에다가 디지털 자산을 합법화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넘어가면 이것이 합법화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국가는 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합법화를 할 수 있지? 간단합니다, 이것도.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관리 체제를 보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바로 디지털 자산 관리원이라는 것을 국가가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이 등기소를 갖다가 디지털 자산 관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디지털 자산 소유자, 이 사람들이 바로 소유권을 인정을 여기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리얼타임으로 이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해도 되고 또는 뭐 아니어도 되지만 어쨌든 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관리원이라는 것을 국가가 만들면 이것이 리얼타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여기 플레이어들, 우리 여기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아날로그, 현재는 여기 플레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동산 거래 한번 하려면 부동산 이제 소유자라는 말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거기에 거주하려고 하는 거주자도 있고, 임대인, 임차인, 세입자, 중개업자, 법무사, 좀 많잖아, 이런 용어들이. 그렇지만 디지털화가 되면 모두가 다 소유권이자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유권도 갖게 되면서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거주 희망자는 본인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사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두가 다 소유자죠. 그래서 기존에 이 아날로그에서 세입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 따른 박탈감이 있었는데 여기 모두가 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박탈감이 없어지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일부의 적은 비용을 내서 살면서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르면 또 내리면 또 모두가 같이 손해보는 것이고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이제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될 겁니다. 자, 보안 측면에서는 뭐 탁월하죠. 기존에는 아날로그에서 이제 위변조라든가 사기 또는 뭐 위장 전입이라는 말 또는 뭐 다운 계약서 뭐 별 불법적인 용어들이 너무 난무했죠. 그렇지만 디지털화를 하면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뭐를 하면 바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기존의 아날로그적 이런 측면에서 없어지게 되는 직업들도 있겠죠. 자, 그런 직업들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존의 정부라든가 공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이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을 못 버리냐면 기존의 이해관계자라든가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또는 사업을 해서 이 산업에서 탄탄하게 먹고 살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개업자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자라든가 또는 뭐 법무사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이제 소개하거나 뭐 하는 미들맨들이 사실 디지털화가 되면 다 필요 없어지게 되거든요. 어, 대신 새로운 직종들도 또 많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직종들이 뭘까요? 바로 그 해당되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분석해주는 사람들과 똑같은 부동산 중개가 아닌 부동산 전문 정보 제공자라든가 전문 지식인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아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직종들이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경제 시스템으로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와 거주자, 그죠?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등 이러한 소유와 이 세입자,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이제 분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어, 정말 주인과 세입자라는 이러한 너무 오래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말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공유 경제에다가 구독 경제라는 시스템이 여기에는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여기에 두 가지의 장점만을 저희가 한번 실현해 보면 완전한 디지털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지게 되면은 세입자라는 말은 영원히 없어진다. 따라서 모두가 다 소유자다. 그때는 이제 소유자라는 말도 없어질 겁니다. 왜? 당연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한번 보죠. 뭔가 디지털화를 하면 정보라든가 정부도 뭔가 이점이 있어야 되고요. 투자자도 여기에 이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돈은 당장 크게 돈은 없지만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정부의 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주택 소유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아니 뭐 주택을 한 사람이 뭐 100채, 200채, 300채씩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이분들은 디지털 애셋 오너십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 많이 여기저기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새로 짓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돈을 굳이 안 들여도 민간 자본으로 아파트 건설을 해서 이것을 공유해가지고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시공회사도 사실은 오너십을 가지면 됩니다. 이거 건설을 해서 본인들이 이거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소득 흐름 이것이 파악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및 각종 정책 수립 이런 것들이 용이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디지털 자산 관리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실현이 된다. 따라서 결단만 있으면 바로 실행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이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부의 이점은 많아요. 사실 과세 입장에서도 투명한 자금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도 가능해지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책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 될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다양한 투자 수익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이제 아파트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투기꾼으로 오해를 받아왔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떳떳하게 자금을 가지고 다양한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이라는 소유를 굳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많은 100채, 200채를 나 혼자 다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그러한 아파트의 해당 동호수에 토큰을 사면 되는 거예요.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이런 부담도 없어지고요. 그렇죠? 아마 1가구 1주택 소유 이러한 개념도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자 등이 뭔가 여기에 본인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고가 주택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매각도 상당히 좀 용이해질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도 가능해진다. 결국 고가 주택도 이분들이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토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자본으로도 노후 투자 수익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존에 이제 아파트 하나를 내가 사서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이제 적은 비용으로도 돈으로도 사실 토큰을 구매를 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노후에 조금씩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주자 관점에서는 뭐냐? 세입자로서의 박탈감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가장 큽니다. 모두가 다 소유자가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공유 지분, 이제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아파트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여기에 따라서 리스크도 있고 또 수익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소자본으로도 거주 희망 주택에 얼마든지 거주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를 이제 우선적으로 거주하게 돼서 이들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게 되고요. 사용권을 부여할 때는 이제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을 확보를 해야만이 된다 하는 것들은 아파트별로 룰을 정하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나중에 지침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투자 자산으로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오를 할 수 있는 발행 대상의 자산이 있겠죠. 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단지별로 해야지 효과가 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오를 발행할 아파트 대상 단지 자산이 있어야 되고 이들이 이제 정보 제공하고 발행을 이제 요청을 대표자든 어디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디지털 자산 발행 플랫폼이 있겠죠. 이 디지털 자산 발행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신탁회사나 수탁회사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아파트를 전체 단지를 이쪽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수탁을 해서 이들이 대신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발행을 이제 요청을 해서 디지털 자산 발행 플랫폼에서 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다오를 발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KYC라든가 AML 규제 준수와 관련된 법적 현행법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커뮤니티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서 다 지원을 하니까 소유자 커뮤니티 뭐 투표라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의사결정해야 될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뮤니티도 발행 플랫폼에서 다 지원을 하죠. 자, 그럼 거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디지털 자산 이제 유통을 할 수 있는 1, 2차 거래소들이 이제 발생하게 있을 겁니다. 이 거래소가 있고요. 자, 투자자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죠? 구매자죠. 그래서 이 구매자들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KYC가 이미 돼서 확실하게 이제 문제가 없는 투자를 해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거 뭐 저희가 본다면은 은행권의 거래가 가능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거래소에서 다오를 구매하겠죠. 그 다오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러한 구매 정보가 여기에서 구매를 하는과 동시에 구매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고 승인을 어디에다 하냐면 바로 디지털 자산 관리원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거래소가. 그러면 이건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민간이 운영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관리원에서는 리얼타임으로 이걸 체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이것을 체크가 돼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승인을 바로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유통 관리하는 거래소에서는 바로 이제 구매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됐다라는 확인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토큰이 완전히 이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우가 인정되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고 그때는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자, 이러한 그림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 문제가 크게 없어지고 전체적인 그림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큰 그림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혁신적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STO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야, 이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첨가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더 있으시면 제 앞 밑에 있는 전화번호나 또는 이메일로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시면 여기 아이디어를 계속 첨삭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 디지털 경제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보자 라는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큰 그림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